안녕하세요. 신은이TV의 동생 신은아입니다. 네, 이제는 또 이걸로 바뀌었네요. 언니가 없다고 나가시면 절대 아니 되옵니다. 언니는 또 나중에 좋은 영상을 들고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국에 와서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과연 왜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됐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한국에 오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보지 못한 분들, 한국 분들이시죠. 그분들이 이제 저희를 도와줘가지고 한국까지 저희 가족이 무사히 올 수가 있었는데요. 그분들한테 고마운 마음이 정말 간절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대한민국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을까, 그때는 참 순수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생각해낸 것이 간호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이제 간호학과를 진학했죠. 왜냐하면 간호학과는 제가 간호사를 좀 좋아하기도 하고 또 봉사 직종에 속하다 보니까 이 직업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사실 간호학과에 다니기 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간호사가 되려면 정말 그 공부 힘들게 해야 된다. 근데 너는 중국에서 살면서 한동안 공부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어렵다는 학문을 따라갈 수 있겠냐라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뜻을 굽히지 않고 간호학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한민국까지 왔잖아요. 북한에서 어렵사리 살아남아가지고 드만강, 악어강을 넘어가지고 대한민국에 왔는데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간호사가 못 된다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덜컥 지원을 해서 들어갔는데 정말 주변에서 많이 걱정해 주신 것 같이 그 간호사 공부를 따라간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운적도 많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때는 꼭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이었거든요. 제가 눈을 딱 뜨고 있으면 그 모서리 같은 데에서 어떤 까만 정체가 계속 빙글빙글 돌아가요. 그게 귀신 아저씨래요. 그 아저씨가 제가 눈을 뜨고 있으면 그냥 제 앞에서 빙빙 돌기만 해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왜냐면 시험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하루에 많이 자면 2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그 2시간이 저한테는 정말 단잠을 자는 시간이어가지고 눈을 딱 감으면 그 빙글빙글 도는 정체 모를 그 귀신이 제 온몸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돌아다니면서 그 비닐방막 있잖아요. 플라스틱을 빡빡빡빡 비비는 소리를 내거든요. 그러면 저는 너무 공포스러워가지고 눈을 딱 떠요. 눈을 뜨면 그 귀신이 다시 나가요. 근데 계속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눈을 감으면 또 그 귀신이 제 몸에 들어와서 그 플라스틱 소리를 내곤 했었어요. 간호사가 된다라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근데 학문뿐만 아니라 저를 힘들게 하는 게 또 하나 있었어요. 제 또래 여대생들의 그 사회 문화 생활을 맞춰간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 번은 제 친구 몇 명하고 앉아서 이상형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 친구들은 당시 잘 나가던 연예인 이름, 남자 연예인 이름을 막 대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은하야, 너는 이상형이 어떻게 돼?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자신감 있게 내 이상형은 서른도 아저씨야. 나는 서른도 아저씨 한번 보는 게 꿈이야, 소원이야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떨어지긴 무섭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친구들이 모두 다 저를 향해 외계인 보듯이 눈빛을 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서른도 아저씨와 나훈아 아저씨는 저뿐만이 아니라 북한 전역에 있는 여성분들한테 정말 왕자님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한때 막 가요 무대가 북한에서 유행을 했었는데 그 가요 무대에서 나오시잖아요. 그 나팔바지 입고 막 마이크도 막 이쪽 손에서 왼쪽으로 막 옮겨가고, 그거 아시죠? 뭔지. 그렇게 정말 현란한 춤사위와 노래를 부르시니까 그분들한테 안 반할 수가 없었던 거죠. 북한에서의 이상형을 그대로 한국까지 들고 와서 한국에 올 때, 베트남하고 캄보디아에 있을 때 힘들어요. 물론 거기에 있을 때 힘든데 그런 생각을 하면 힘이 나더라고요. 내가 대한민국에 가서 살다 보면 언젠가는 운이 좋아가지고 나훈아나 아니면 서른도 아저씨를 만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금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만큼 저한테는 정말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친구들한테 내 이상형이 나오나 서른도다라고 말했는데 친구들은 저를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죠. 저의 이런 모습을 오랫동안 관찰한 제 딱 친구, 절친, 중마고우라는 뜻에 가까울 거예요. 그런 친구가 저한테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은하야, 혹시 너 고향이 연변이 아니니? 제가 왜냐면 북한 사람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한 선입견을 갖고 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강원도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강원도도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 또래 친구들하고는 문화 정서가 너무 다르길래 이 친구가 연변에서 오지 않았을까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대요. 근데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나는 사실 북한에서 왔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탈북할 때 그 스토리를 울면서 다 얘기를 했죠. 근데 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도 따라 울더라고요. 나는 너한테 이런 아픔이 있는 줄 몰랐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알기는 했지만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거를 몰랐다. 이제부터 내가 너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게 라고 말해가지고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정말 왜 그동안 숨겼을까. 대한민국에 우리의 그 힘든 고충을 잘 알아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속으로 끙끙 후회를 했죠. 그 친구 덕분에 정말 남은 4년 동안 대학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제 친구들하고 있으면 대화가 통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랑 유일하게 대화가 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국에. 누구냐면요. 택시 기사님들입니다. 네, 택시 기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유일하게 저희랑 대화가 통하시는 분들이 택시 기사님들인데요. 가끔 급한 일이 있을 때 택시를 이용하거든요. 택시에 앉아서 기사님하고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희가 북한에서 살았을 때 이야기랑 그 택시 기사님들이 살았던 과거, 한국의 이야기랑 너무 동질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한번 굴뚝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기사님한테. 사실 제 또래 한국 친구들은 굴뚝이 뭔지 모르거든요. 부엌이 뭔지도 모르고. 근데 이 아저씨한테 말하니까 아저씨가 아시는 거예요. 아가씨,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옛날에 그런 굴뚝집에서 살았다. 그때는 가마가 있어가지고 막 가마에 밥을 하고 밥을 다 퍼내고 거기에 이제 누룽지가 다 말라붙으면 누룽지를 긁어가지고 먹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반가웠고 내가 드디어 대한민국에서 말이 통하는 분들을 만났구나 싶었죠. 그래서 택시만 타면 기사님들한테 정말 주저리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기사님들하고 얘기를 주고받다 보면 또 속이 후련하고, 또 기사님들이 맛집을 알려주세요. 기사식당에 가면 음식이 굉장히 저렴한데 와, 음식의 그 질이 되게 좋대요.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청국장 김치찌개가 다 있대요. 그리고 밑반찬도 엄청 많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정말 기사님이 알려주신 곳에 갔었거든요. 경기도 쪽에 있는데 저는 밥상을 보고 가격이 그때 당시 5,600원인가 5,500원인가 됐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밥상을 제가 다른 데 가서 먹으려면 거의 10,000원 이상의 돈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다행히 그 기사님 덕분에 그런 맛집도 알게 되고 정말 저는 대한민국 택시를 이용하면서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것도 좋지만 기사님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저희 이야기를 공감해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좋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영상을 올리고 댓글을 다 확인하거든요. 댓글을 보다 보면요, 감동받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조그마한 말을 했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정말 풍부한 내용, 물론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꼭 알아야 하는 지식과 상식들까지 다 종합해가지고 정말 많은 내용의 글을 딱 적어주세요. 그걸 읽다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나 많은 분들한테 이해를 받고 공감을 받을 수가 있구나. 또 우리
우리 신랑님들이 이런 공감을 우리한테서 받음으로써 인해 가지고 우리 영상을 사랑해 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사실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어는 보지만 지금은 그 아래에 답글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변명이라면 변명일 수도 있는데요. 아기 키우랴, 집안일 하느랴, 언제 시간이 안 나요. 하지만 여러분, 곧 저희 아기 어린이집 가거든요. 어린이집에 가면 제가 열심히 답글 달아줄 테니까요. 조금만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환절기 감기 조심하고요.